네, 이어서 이제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 행정행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됩니까?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특히 치소송의 방법으로 이제 법원으로 하여금 이 위법한 행정행위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그 위법한 하자를 취소해 주세요 하고 되는 것이고, 그 위법하다는 거에 구성을 하는 것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법률 우회 원칙, 특히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그 처분 같은 경우에서는 취소시켜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민법적인 개념이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효랑 취소를 구별하는 거. 그인즉슨 뭐냐면 위법의 하자가 있는데 행정의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건 무효 사유에 해당되고 어떤 건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민법을 알아야지만 쉽게 이해가 되는, 민법을 알아도 민법 총칙을 알아도 이게 지금 쉽게 이해가 될까 말까인 판국인데, 보통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따로 공부하고서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행정기본법 15조를 보시면 처분은 권한 있는 기한 취소 철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다만 무효인 처분. 아니 언제 취소고 언제 무효인데요. 예. 행정소송법 제4조를 보시면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니까, 효력 유무에서 효자랑 무자랑 합치면 무효잖아요.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선생님, 취소랑 무효랑 언제 구별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본법이랑 행정소송법에서 취소랑 무효를 당연히 알고 있겠지. 너희들은 이제 민법, 저도 민법 총칙은 공부하고 이걸 보겠지라고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 이걸 미리 알지 않으면. 예, 물론 이제 나름의 행정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들은 중대 명백설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하자인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거나 아니면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가 말장난이긴 한데 굉장히 이제 그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인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랑 취소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민법 총칙에서 무효와 취소를 좀 배워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행정법에서는 그걸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은,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취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둘 다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효 사유로 인정된 경우들은 몇 개 없으니까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소능력 위반, 내부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예를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원 결격자라든지, 사전징계를 전혀 주지 않고 징계를 의결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무효 사유로 인정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아니면 대부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그런 이제 베네핏이 있냐면요, 예, 공정력 같은 게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력은 취소인 행정행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잖아요. 보시면 공정력은 행정행위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행정기본법 15조에도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민법에서의 유동적 무효랑 유동적 무효의 법리, 그러니까 취소의 법리랑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를 알고 있었으면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것이고,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 무효가 된다.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논리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요 내용을 이제 힘들게 이해할 필요 없는데, 이거 안 배우니까 어려운 거죠. 다만 민법에서 취소는 무슨 특징이냐면, 의사표시로 나 취소할게요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만 하면 되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행정법에서의 취소는 권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법원에 가서 판사님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판사님이 취소 판결에 그러니까 그 취소 소송에 응답해서 소 제기에 응답해서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래 내가 취소시켜 줄게 하는 거잖아요. 권한 있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사법부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의 이제 행정의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다 보니까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으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밑에 끝도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실은 행정에서 유효로 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이거는 이제 그 책상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국가기관이 그 존재를 존중한다는 거. 그러니까 민형사 재판에서 혹시 관련된 이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유효성과 아니면 이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관련된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이 같이 문제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인데 그때 그게 만약에 무효 사유 정도에 대한 중대한 거라고 하면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당연히 판단하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네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 아직 취소 안 됐네 이거 취소 아직 안 됐네 라고 하면 취소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효한 것이니까 그냥 유효한 걸 전제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툴 수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취소 사유가 돼버리면 취소되기 전 다른 이제 기관 그러니까 쟁송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직권 취소 되기 전까지는 통용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전제로 나름의 이제 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취소는 91년이라고 하는 쟁송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과해 버리면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인 행정행위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취소인 행정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취소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정력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는 인정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무효 사유로 된다고 하면 요걸 중대 면평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알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공정력이든 구성요건적 효력이든 불가정력 91년 잡아가지고 91년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하는 거는 행정에게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다. 뭔가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행정이 그게 하명이든 허가든 중범령 행정이든 권리적 사실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재량권리 남용이든 간에 뭔가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취소 판결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로 통용된다니까요. 무효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 무효 정도 사유에 중대 명백한 그 잘못한 게 중대 명백한 게 아닌 이상 일반적 취소사유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다른 민형사 재판에서도 분명히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그 행정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일단 깔고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요. 그리고 91년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무효 사유랑 취소에 따른 결과에 나름의 이제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무효한 행정행위로 안 보면 안 볼수록 행정은 굉장한 큰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취소 소송을 다투기 때문에 제소기간 91년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도 연결되는데 사실 요것도 이제 따로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따로 보여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여기서 말하는 민사소송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취소에 불과하면 민사법원 입장에서는 야 아직 요 항고소송에서 취소 판결 바꾸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잖아요. 그러면 판단 불가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법한 조세 부과 처분으로 내가 세금 잘못 냈을 수도 있잖아요. 세금이 내가 그 세금 낼 게 아닌데 일단은 세금을 내버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뒤에 가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가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내놓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취소 판결 받기 전까지는 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 해서 민사법원에서는 야, 그 국가 너가 이제 과언납금 관련된 청구하는 게 무효 사유 아닌 이상 어차피 적법한 거 아니냐.
취소사유 부과하면 취소 판결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니까 부당이득이 없는 거죠. 국가가 정당하게 이득을 얻은 셈인 거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법원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좀 공부가 되시면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국가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구는 쉽지 않은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제소 기간이라든지 이런 구성 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랑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대부분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무효한 행정행위다. 무효한 행정행위를 내가 마치 중대 명백한 거를 입증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고 하면 일단 항고소송에서 제소기간 요구하지 않잖아요. 무효행위는 불가증력이 없으므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가증력 무효를 입증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하자 정도. 그래서 나름의 그 해당 행정행위 하자가 인정되긴 되는데 그 인정되더라도 그런 위법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야지만 무효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무효 확인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애초에 무효 행위는 구속 요건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당이득 청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세를 과언업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효다. 무효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애초에 이 중대 명백한 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둘 다 충족하기 매우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어디서 막히냐면 명백성 요건에서 많이 막히거든요. 중대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명백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소송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취소사에 그쳐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권리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사유 때문에 무효와 취소와 같이 결부돼서 문제되는 것이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단계적 행정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싹 1, 2, 3, 4, 1, 2, 3, 4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릴 수 있다고요. 왜냐면 선행행위가 증송기간이 90일, 1년으로 이제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91년이면 이거 긴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연속되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3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증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30일, 이게 애초에 90일 1년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효인 행정행위는 이런 하자에 쓴 게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말씀드렸잖아요. 무효 자체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취소를 전제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걸리고 있기 때문에 선행행위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이미 90일에서 더 이상 선행행위를 다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어지는 속행되는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인가 되는 것인데 판례의 어떤 입장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요거를 그냥 결국에는 이제 그 숙지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적 효과가 마치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크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하자의 승계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자의 승계. 다툴 수가 없는 거죠. 후행행위에서 선행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인성 원칙에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판례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연속하는 행정행위가 서로 결합해서 동일한 법적 역할을 완성하는 경우라고 하면 인정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1, 2가 인정되는데 1, 2라는 절차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이게 큰 절차 내에 1, 2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 서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 2로 되어 있지만 2, 1을 먼저 보신다고 하면 크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 2라면 요 선행행위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후행행위 다투면서 다툴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2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은 그게 아니라 각자가 독립하다. 각자가 독립한다고 하면 일단 하자 승계 안 돼. 독립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용성의 원칙, 비례 원칙, 수요 한도에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붙어 있으면 이제 하자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떨어져 있으면 하자 승계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경우가 가혹한 경우라서 가혹한 경우라면 인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 대집행에서 하자의 승계 여부를 따져본다고 하면 보통 이제 대집행을 따로 저희가 시간을 보고 봐야겠지만 대집행의 전제는 항상 어떤 것들을 명령하는 철거 명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거 명령이 있고 그 후에 대집행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대집행 절차의 전제가 된 철거 명령이랑 이 절차에서 개고 처분은 별개거든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거 명령에 관련된 하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90일이 지났다? 그러면 개고 처분을 다투면서 철거 명령 하자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데 요 같은 대집행 절차 내에서 개고 처분, 통보 처분은 이 두 번째 요 있잖아요. 철거 명령 다음에 있는 크게 봐서는 대집행 절차인데 그 안에 1, 2가 있다. 개고 처분과 통보 처분이 있다. 근데 크게 봐서는 대집행 절차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국 법적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개고 처분의 하자가 영장 발부 통보 처분에도 하자가 승계된다. 그래서 영장 발부 통보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고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 구별되는 것들 중에서도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당사자가 예측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됐은 경우를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뒤에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소지가격 한정의 기초가 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어쨌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공시가의 그 논리대로 가는 거잖아요. 공시지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국가가 나름의 이제 필요한 나름의 세금이든지 나중에 들어있는 수용보상금이든지 관련된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쨌든 조사해서 감정평가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관련돼서 공시지가 결정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그게 뭐 사실 그 나름의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는지 큰 관심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것이 처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땅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당 10,000원씩 계산돼야 되는데 과거에 1제곱미터당 5,000원 나왔다.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1제곱미터당 5,000원으로 이걸 수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2배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 다투려고 하면 앞에 있는 공시가 내용을 다투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 안 다투게 도탈 수 없다고 해버리면 너무 좀 가혹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하자가 치유되거나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자의 치유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관점에서 분정될 것이 잘못이 있으면 그냥 하자가 치유되면 안 되잖아요. 하자가 치유되면 적법하게 되는 거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약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의 무효 사유 정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미한 하자 그리고 쟁송 제기 이전까지 허용된다고 해서 주로 이제 절차상 하자에서 요 정도는 그냥 좀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경미하고 아직 소송 되기 전이잖아. 소송 되고 난 다음에 이 하자가 치유돼 버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 전까지 요거 좀 약간 행정 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막 고려해서 나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자가 치유된 경우가 있을 거다. 때에 따라서는 하자의 전환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민법에서 또 이런 비슷한 법리가 있었다. 138조 보시면 무효행위 전환 관련돼서 다른 법률행위 소유로 가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자의 전환이 가능하다. 무슨 뭐 항상 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하자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오늘의 마지막으로 정말 좀 어렵고 중요한 개념인데요. 직권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쟁송 취소, 그러니까 법원으로 하면서 소송으로 취소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권 취소는 직접 행정청, 처분청이 또는 감독청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했던 행정처분인데 이거 내가 잘못했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 취소 자기가 잘못한 걸 시정하는 거죠. 시정하는 거라서 따로 뭐 직권 취소에 관련돼서 법적 근거가 뭐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이 시정되면 좋은 거잖아요. 잘못 시정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기본적으로는 취소를 하게 되면 효구표가 인정될 것이고 나름의 또 기간의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뭐 나름의 쟁송 기간 아까 그 쟁송적인 취소는 국민이 90일 1년 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처분청 또는 이제 감독청이 이거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하는 거 극적극적 거리면서 하는 거니까 예, 나름의 그걸 제한을 두면 그 기간을 제한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 특히 법적 근거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능하다. 예, 가능하고 다만 오히려 그런 경우에서는 신뢰보호 원칙 혹시 취소권이 오히려 이거 직권 취소를 해버리면 그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18조로 보시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전부나 일부러 소급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한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뢰보호 그 준 처분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하자에 관련돼서 줬던 게 수익적이면 과거의 수익적인 것이 다 소급해서 한다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 보면 특이한 게 부당이라는 표현까지 표현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쟁송 취소는 법원에 의한 쟁송 취소는 위법한 경우에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후의 원칙, 재량기술 남용도 따져봤겠지만 그보다 좀 더 넓은 사유로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장래를 향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갖게 되는 불이익이랑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는 거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이랑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직권 취소는 직권 취소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좀 어려운 개념이 강학상 철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철회. 철회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에서 말한 독립된 원행정행위는 독립된 별개 행정행위다라고 하면 철회랑 직권 취소랑 다 같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직권 취소랑 철회랑 구별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면 직권 취소는 원시적인 하자예요. 처음부터 내가 그 처분을 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건데 다만 그 하자의 정도가 위법 넘어서 부당까지도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철회는 사유적 사유라는 것이죠. 철회는 내가 그걸 줬을 당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걷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좀 이해하시는 거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라는 거. 운전면허도 하나의 처분이라고 본다고 하면 운전면허를 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주고 난 다음에 사고 치는 거죠. 예, 음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한다고 하면 사후적인 사유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같은 법에서는 뭐 취소되어 있지만 이 의미를 저희가 강학상 철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 문헌에서는 이걸 철회를 의혹하고서 이게 철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마치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있는데 그 사유 중에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그때 의미는 철회다. 원행정 행위를 할 그 허가든 어떤 명령 처분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발생한 어떤 사유 때문에 내가 이거를 취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저희가 철회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회가 실제 법문헌에 철회라고 쓰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법문헌에서는 취소라는 표현과 같이 쓰이다 보니까 직권 취소랑 철회랑 구별하는 게 쉽지 않고 철회는 어디까지나 이제 학문적인 용어의 표현인 것이다. 철회는 정문인 것이고 철회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판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물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가능은 하다. 다만 이제 언제든지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철회 사유는 법령 규정, 의무 위반, 사정 변경, 철회권 위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런 사유들로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보통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것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변경, 철회권 위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긴 하지만 보통 의무 위반을 법령 규정,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련 사유로 나름의 이제 면허를 취소한다. 그때 면허 취소는 저희가 철회라는 의미를 본다. 항상 이 철회권 제한, 직권 취소도 마찬가지고 있던 걸 어쨌든 바뀌는 건 행정 스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바꿀 때에는 이런 신뢰보호의 원칙이 항상 문제될 수도 있고요. 철회권은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시면 행정기본법 19조에서도
잡곡반 처분 줄 당시에는 그 처분을 줄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의 사정으로 철회가 취소를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정병으로 더 이상 조정시킬 필요가 없거나 중대 공익상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사실 법률에서 정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한다는 거니까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서 말하는 그 원칙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어려운 건 뭐냐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자체는 줄 당시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적으로 음주운전이라서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줬던 걸 뺏는 거잖아요. 그때의 의미를 같은 취소이긴 하지만 이때의 취소를 직권 취소로 생각하지 않고 철회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어쨌든 다 이 직권 취소든 철회든 독립된 별개 행위거든요. 독립된 별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 직권 취소 철회에도 만약에 무슨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거 자체에 있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독립된 별개 행정행위고 행정처분이다 보니까 이런 직권 취소 나는 뭐 직권 취소 원시적하자로 한 건데 뭐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나는 철회한 건데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이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다만 그때 직권 취소나 철회를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법률의 원칙 대부분 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있어서는 뭘 다투겠습니까?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 그리고 혹시 수급표가 아니라 장려했어야 되는 수급표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뭐 나름의 내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는 것들을 다투면서 다퉈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취소한 철회에 관련돼서도 이거 자체가 애초에 전제되어 있는, 처음에 줬던 그게 명령이든 하명이든 뭐 허가든 상관없이 그걸 사후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는 건데, 직권 취소는 애초에 처음 줬을 때 그 처분 자체에 원행정행위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철회 사후적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어쨌든 하는 건데 그 자체를 가지고도 다툴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하자 있는 취소, 직권 취소도 독립된 직권 취소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직권 취소에 하자가 있다면 이거를 별도로 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철회도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철회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하자 있는 직권 취소가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신 다음에 오늘 일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개념들 다루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반복으로 복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자주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